네, 어제 9만 명, 오늘 또 9만 3천 명대가 나왔죠. 역대 최대 확진자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초면 이 숫자가 두세 배 정도 더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6자리, 이전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대규모 유행입니다. 우리는 정점으로 향하는 길목에 어디쯤 도달한 걸까요? 또 현재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정점은 언제쯤일지, 그리고 언제쯤 그 정점을 지나서 꺾이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3월 중순, 네. 그리고 규모를 27만 명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오미크론이 우점화됐을 때 국내에서 정점이 되는 시기를 4월 정도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4월 정도인데 아마 지금 3월 중순 또는 이런 시기로 조금 앞당겨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최근에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패스 같은 것들은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진단 검사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그 대표적으로는 진단 방법이 PCR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방역 조치 완화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굉장히 확진자 규모도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더블링을 한 4주째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일단 자연적으로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에 보다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점 시기가 제가 예측했던 4월보다는 다소 앞당겨서 중순에서 3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정점 시기에서 확진자 규모는 글쎄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 규모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1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다음 주면 2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다음 주 정도에는 적어도 17만 명 안팎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 뒤에는 2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계속 더블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세는 보입니다만 예, 예. 더블링까지는 아니고 계속 정점이 도달할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완만한 거다. 증가세를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 다음 주까지는 더블링을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한 3, 40만 명까지는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감소세가 빨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완만하게 어느 정도로 유지하게 될까요? 지금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델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들도 그렇고 일단 유행이 시작됐을 때의 기울기, 그러니까 증가 속도와 완화되는 증가 속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우점화 이후부터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 정도까지가 지나야지 예. 아마 크게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남아공화국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럴 경우에는 보통 유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됐고 정점을 찍고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해외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무점화 시점부터 한 7주 정도가 걸려서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7주가 지나면서 크게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예측으로 앞서도 제가 이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예, 예. 3월 중순이 정점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우점화 됐을 시점이 설 연휴 일주일 전, 그러니까 1월 24일이었거든요. 네. 예. 그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3월 14일, 그러니까 3월 중순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상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3월 말에서 4월 달 정도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보다는 방역 조치가 강화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게 12월 초인데 네. 그로부터 한 7주 정도가 지난 이후에 11월
24일 정도에 우점화가 됐거든요. 예. 근데 해외 사례는 3주에서 4주 정도 만에 우점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외 대비 한 2배 정도 우점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작년 12월 초에 들어왔는데 1월 24일에 우세종이 됐으니까 네네네. 한 7주 정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3, 4주 정도 좀 늦게 우세종이 네네. 오미크론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예. 그러면 그 방역 조치 강화 부분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걸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덜 걸리게 된다라는 이론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서 약 완화하는 거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당장 내일 정도에 이제 정부에서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할 예상인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일정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예. 완화를 하고 영업 시간도 1시간 연장하는 방향, 그러니까 10시까지 영업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 당장 또 뭐 1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고심이 깊은 걸로 이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패스 부분을 완화를 하게 되면 앞서도 제가 여러 가지 뭐 진단 검사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서 완화가 돼 있는데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신규 확진자 규모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부가적인 인적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부분은 일단 정점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감소세를 보일 때 우리가 서서히 단계별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정점을 향해서 급속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자도 지금 전해주기를 정부가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는 현행 거리두기를 사적 모임 8인, 그리고 오후 10시까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다음 달 중순에서 다음 달 말 정도를 지금 정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네. 이 거리두기를 이렇게 만약에 완화할 경우에는 그 정점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완화를 하게 되면 정점 시기도 늦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다 예. 많은 신규 확진자가 많이 감염될 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유행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데 예. 뭐 또 다른 측면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자연 감염에 의해서 면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빨리 정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서로 상충은 됩니다. 근데 분명한 점은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렇게 예. 되면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인적 피해가 상당히 클 거다. 예.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아니고 뭐 입원 환자들도 크게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봐도 물론 현재 시점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 3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요? 네네. 예.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아니면 중등증 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도 4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 우리가 델타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델타 12월 달에 델타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병상을 크게 확충하면서 이렇게 안정세, 수치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네.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없던 병상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질병 질환 환자들이 사용을 해야 될 병상을 코로나19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 시스템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도 걱정이 되고 또 일반 다른 질병이 있는 환자들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신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현장은 지옥인데 정부가 너무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교수님 직접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 가동률은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그 환자 코로나19 환자의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진의 인력의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현장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분명히 있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재택치료 환자가 31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인원,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하루에 1,000여 통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담하거나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숫자도 빨리 늘려야 된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정점이 아닌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상당히 재택치료 환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명 가까운 재택치료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 규제를 좀 철저히 해서 앞서 이제 유행 시기가 더 길어지는 그런 역설이 나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또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현행을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적절하다라고 게, 예. 보고 있고요. 향후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30만 명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병상 가동률,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병상도 거의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러한 조짐이 보일 때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방역 조치를 오히려 강화를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적 사망자 수가 한 7천 명 정도가 예.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0배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다. 물론 인구수는 우리가 5천만 명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6,700만 명 정도 다소 높긴 합니다만 예. 네. 이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영국 같은 경우에 인적 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재택 치료가 100만 명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의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주변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는 보건소 연결이 안 돼서 약을 좀 받고 싶은데 약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내일이 돼서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집에 어떤 상비약을 좀 갖춰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게 감기약을 드시는 거는 지양해라, 그러니까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감기약을 그러니까 대증요법으로 되는 의약품을 복용을 하셨을 때에는 네. 임상 증상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환경에서 심지어 델타까지만 해도 갑자기 폐렴으로 악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물론 오미크론은 병원성이 델타 대비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오미크론이 처음에 유행했을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도 가급적 감기약을 드시는 거는 좀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예. 있고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임상 증상을 낮춰줄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비율은 델타 대비 낮지만 어떤 자각 증상 없이 폐렴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재택치료 기간에 산소 포화도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측정기를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손가락에 특히 예. 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예. 여기에 이렇게 삽입하는 형태로 해서 광원이 지나가면서 그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문이 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숙지하시면 되는데 예. 일단 중요한 부분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 보면 수만 원대에서 10만 원이 넘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적절한 수준이면 다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다 정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그 측정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서 산소 포화도가 95%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 분명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산소 포화도가 95% 아래로 내려가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증상은
약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건강한 아. 성인인 경우에 그 자각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예. 감기약 같은 이런 그러니까 대증요법을 시행하는 의약품을 복용하셨을 때에는 자각 증상을 못 느끼면서 폐렴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요 폐렴 진행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의료기관에서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시면서 산소 포화도만 95% 100% 사이 적정 범위를 유지를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증상이 없더라도 분명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